우리나라의 학교협동조합의 여러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처음 이제 법으로 생긴 거는 2012년입니다. 물론 2012년 이전에도 우리 사회 협동조합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은행 중에 아주 큰 은행이죠. 농협은행이 있는데요.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설립한 은행입니다. 또 여러분 협동조합으로 수산업 쪽에 있는 분들은 수협, 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협, 뭐 이렇게 사실은 큰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요. 또 1970년대, 80년대에는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특별히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협동조합들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2012년에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유엔이 선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각 분야의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그 협동조합이 늘어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할 건가가 2017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7년에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발표 방안 중에 하나로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더 양성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학교제도, 교육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한 결과 학교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생활협동조합, 이 둘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의 생활협동조합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섰던 생활협동조합의 한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이 학교 안에 있는 대학 생활협동조합하고 이 학교협동조합이 그때까지는 많지 않았는데요. 정말 전국에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초중고등학교에는 없었습니다. 2017년에 정부가 이런 걸 발표한 이후에 2018년에 학교협동조합을 좀 더 활성화하자라는 게 생겼고, 또 학교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국회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정부가 정책만으로 가지고 하니까 이 지원의 안정성 또 지원의 지속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지금 교육위원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요.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것이 조금 더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2021년 6월 7일 날 발의가 됐고,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학교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하여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삶의 기반을 둔 실천적인 경제교육을 실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한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법은 목적이 학교협동조합 그 자체를 더 잘되게 하자거나 학교협동조합이 뭐 엄청나게 커지게 만들자거나 이게 아니라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시민으로 길러내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과 또 학교협동조합의 연합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천적인 경제교육을 실현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다양한 공동체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또 서로 돕고 인격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학교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 연합회의 목적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협동조합을 작은 협동조합을 큰 협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법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이 우리 교육기본법이 밝히고 있는 교육의 근본 이념을 달성하는데 협동조합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017년, 2018년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 전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또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는 우리 인재들이 많이 좀 생겨나기를 바라는 지원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스스로가 더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 가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를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학교에서 직접 활동하다가 대학에 가서 내가 이 사회적 경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실은 학과도 만들고 또 대학이 학과는 아니라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학과목들 또 자격과정 이런 걸 개설해 가지고 정말 핵심되는 이런 사회적 경제 리더들을 좀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 분야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도 사실은 학생들끼리만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선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전문가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협동조합과 관련된 어떤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데 저희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학교협동조합이 잘 되면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들, 학교 안에 있는 가게나 또 학교 안에 어떤 햇빛 발전소나 이런 그 상당히 앞서가는 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협동조합을 경험하고 또 대학에 진학한 뒤에 대학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과목도 수강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연관된 전공을 대학원에서 밟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를 좀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 양성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협동조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4개의 주체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이렇게 4개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학교협동조합과 관련된 개별 법이 아직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곳들입니다. 이 학교협동조합도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다만 학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른 이제 조합원을 개방적으로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대개 이제 자발성의 원칙은 존중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학교의 재학생, 또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또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분들, 또 그 학교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학교협동조합에서 다른 많은 그 학교 바깥에 있는 협동조합들처럼 사업의 영역, 특히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될 텐데 또 어떤 소비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학교협동조합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 교육에 필요한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만으로 좀 국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 운영하는가, 이거는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원칙하고 동일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누구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고요. 또 교육자치, 또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학교협동조합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아까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이렇게 네 주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이 네 주체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나 혹은 기업가 정신이나 사회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조합원의 어떤 권리 이런 것도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동안에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협동조합 운영에 많이 좀 관여하시고 좀 책무성을 갖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교사와 학생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실 수 있는 좋은 통로가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서 지역의 또 주민으로서 학교가 더 잘 되는데,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데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서 기여하시기를,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의 가치, 또 민주 시민의 가치, 공동체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은 어느 교과에서도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협동조합을 같이 운영하게 될 때 교사들이 이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이 중간의 역할을 좀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주민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학교를 특별히 다니지 않아도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 또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 또 요새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흐름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학교의 협동조합이 정당한 참여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학교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10개, 11개 정도 이렇게 유목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흔히 매점이라고들 불러왔던 학교 가게입니다. 학교 안에 학생들이 이제 가서 뭐 빵 사 먹고 여러 또 학용품도 구입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요. 그 학교 가게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외부에 계신 분이 이 사업으로 들어와서 하셨었어요. 많은 학교협동조합들이 가게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 가게가 있습니다. 또 방과 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요.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학교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 중심 교육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요새 진로교육, 또 체험교육, 또 창업 이런 게 학교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협동조합이 이런 진로와 창업을 할 수 있는 큰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협동조합으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출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농산품이나 도자기나 여러 가지 원예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정말로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텃밭을 조성하고 그 텃밭을 체험하는 그 텃밭의 운영 주체가 학교 협동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또 지구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환경 문제,
또 생태 문제 이런 것에 좀 대응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주체가 또 학교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표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추구할 수 있고요. 학교 공간이 매우 넓고 또 학교 옥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햇빛을 이용한 발전 같은 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학교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을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매우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양봉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 양봉사업에 주관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 학교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좀 궁금해 할 텐데요. 하나는 학교에서 이제 가게 운영해가지고 그 학교 가게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이제 물려주고 간 선배들이 기증한 교복을 판매한다든지 그다음에 수학여행 갈 때 예전에 외부 여행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른 협동조합들과 연대해가지고 수학여행을 직접 기획한다든지 또 방과 후 학교 돌봄 서비스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학교 안에 설치된 협동조합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공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대화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또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도 계산해보고 또 실제 이제 돈 번 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이 하는 일들을 학교에서 사실은 매우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데요. 매점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수익금이 나오면 이걸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다른 곳에 어떤 기부를 할지 또 매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어디에서 구매해다가 매점에서 팔지 그것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산다면 뭐 대기업이 팔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납품받아 가지고 팔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빵 공장에서 우리가 빵을 사다가 학교 매점에서 팔지 이런 구매처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가까이에서 또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그래도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더러더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일반 사회에서 협동조합 하는 건 그런데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교 안에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왜 협동조합까지 학교에서 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학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학습들 또 학교에서 그동안 뭐 창의적 체험 활동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좋은 교육을 해왔지만 협동조합만큼 사실은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지역의 어떤 생생한 문제들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협동조합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학생들은 정말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제 매점에서 판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사올 것인가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동료 학생들이 소비해야 할 물건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산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고 또 더 크게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습자들이 온전하게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도 학교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가 그냥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지식만 주입하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시험을 통해서 평가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대로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또 실제로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자기 손으로 좀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학교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교육의 도구이자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에서 대개 이제 물건을 직접 생산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물건을 구매해서 학교 안에서 판매하는, 또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학교 안에서 이제 소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성, 지역사회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협동조합하고 똑같은 협동조합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전국에 2021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160개가 있습니다. 2018년에 정부가 학교협동조합을 본격적으로 지원한 이후에 상당히 그래도 빠른 속도로 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큰 결단을 해야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학교 교장원 선생님들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을 동의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뭐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뭐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해마다 한 30개 정도, 25개에서 30개 정도씩 학교 협동조합이 늘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고등학교에 많이 있고요. 중학교에 그 다음으로 있고, 초등학교에는 이제 19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절대 다수는 이제 학교 가게, 매점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하는 곳들도 19군데나 됩니다. 방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6개가 있고요. 몇 가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에도 이제 생활협동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오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는데 저도 이제 교수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회원이었습니다. 조합원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35개의 대학 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에 21개, 사립대학에 14개인데요. 공립대는 조합원이 한 학교마다 2,600여 명, 사립대는 7,100여 명 정도 조합원이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있는 여러 매점, 식당, 서점 뭐 이런 것들을 생활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대개 학교당 12개 정도씩 매장을 운영하고 연평균 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교 매점에 생활협동조합이 직영하고 있는 매점에 가면 조합원입니다 하면 이제 조합원인지 확인하고 물건을 좀 할인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2개 학교 정도 좀 고등학교의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각산 고등학교에서 이 협동조합을 되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제1회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협동조합 통해 가지고 먹고 가게라는 학교 가게를 운영하고요. 또 학교 안에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소위 스타트업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축제를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기획서부터 그 사업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까지 소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번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여러 활동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학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학교는 독산고등학교인데 2020년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 상을 받았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독산고등학교는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캠페인 또 수익금을 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복지 사업 또 사회적 경제 교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병뚜껑 있잖아요. 요새 페트병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병뚜껑을 사실은 그 병뚜껑만 분리해 가지고는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는 거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학교 협동조합에서 학생들에게 이걸 모아 가지고 사실은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졸업생이 기부한 교복을 신입생들에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을 얻고 또 학교 안에 햇빛 발전소를 지역의 마을 분들하고 같이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얻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해가지고 수익을 얻어서 학생 복지 사업에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 조합원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또 급식 대신에 한 끼씩 밥상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실제 사회적 경제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활동하는데 이런 수익금들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수익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학교 안팎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